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34살 현우와 32살 서연은 결혼한 지 이제 막 2년이 된 부부였습니다. 둘 다 대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로 현우는 건설회사에서 시공관리를 담당했고 서연은 유명 화장품 회사 마케팅팀에서 근무했죠. 결혼 초기부터 부지런히 모은 돈 덕분에 이제 내 집 마련도 눈앞에 두고 있었고 조만간 아이도 가질 계획이었습니다. 서연은 마케팅 업무 특성상 주말에도 종종 교육이나 세미나에 참석해야 했고 지방 출장도 잦았어요. 현우는 그런 아내의 업무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자신도 현장 일이 많아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거든요. 오히려 피곤해하는 서연을 위해 집안일도 도우며 다정하게 챙겼죠. 어느 목요일 저녁 서연이 짐을 싸며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연수원 교육이 있어 하루 이틀 정도 갔다 올게.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요즘 많이 바쁘지 몸 조심하고 다녀와. 금요일 오후에 서연은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우는 현관문 앞에서 아내를 배웅하며 손을 흔들었죠. 그때만 해도 현우는 아내가 정말 교육을 받으러 간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 주말 현우는 혼자만의 시간을 만끽했어요. 평소 서연이 싫어해서 못 보던 액션 영화도 보고 치킨에 맥주를 곁들여가며 축구 경기도 시청했습니다. 일요일 오후에는 오랜만에 헬스장에도 갔죠. 결혼하고 나서 운동할 시간이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서연은 일요일 저녁 8시쯤 돌아왔습니다. 약간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집에 들어서더니 현우에게 안겼어요. 교육 잘 마치고 왔어. 고생했지. 현우는 아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저녁은 먹었어. 응, 교육 끝나고 같이 먹었어. 그날 밤 서연은 샤워를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현우도 옆에 누워 아내의 어깨를 가볍게 안으며 잠들었죠.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고 현우는 아내가 성실하게 교육을 받고 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더 꼼꼼히 화장을 했어요. 새로 산 립스틱을 발라보더니 거울 앞에서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현우는 그런 아내를 보며 웃었어요. 새 화장품 샀어. 잘 어울린다. 서연은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어제 교육 갔다가 면세점에서 샀어. 그렇게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우는 회사로 출근하면서도 아내가 부지런히 자기 개발을 하는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어요. 결혼 2년 차지만 아직도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부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조만간 아이도 생기면 더욱 행복한 가정이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가득했죠. 서연이 교육에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난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현우는 사무실에서 도면을 검토하고 있는데 휴대폰에 메시지 알림이 울렸어요. 대학 동기이자 절친한 친구인 민석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민석은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참이었는데 평소보다 심각한 톤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야, 현우야, 이거 혹시 내 아내 아니야? 그리고 바로 이어서 사진 한 장이 전송되었습니다. 현우는 무심코 사진을 열어봤다가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주도 애월 해안도로 근처로 보이는 카페에서 서연이 어떤 남자와 마주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 남자는 현우도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서연의 회사 동기인 기훈이었죠. 사진을 본 순간 현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손이 떨렸어요. 아내가 교육이라고 했던 그 주말에 제주도에 있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기훈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더욱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곧바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야, 미안해. 이런 걸 보내게 돼서 그런데 확실히 내 와이프 맞지? 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맞아, 확실해.
그럼 이건 뭐야, 교육 간다고 하지 않았어. 현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민석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내가 애월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있는데 우연히 봤어. 처음엔 닮은 사람인가 했는데 확실히 서연이더라고. 그 남자랑 되게 친해 보였어. 손도 맞잡고 그러던데. 현우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평소 자신과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기운을 바라보는 눈빛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가 연인처럼 다정해 보였죠. 그날 오후 내내 현우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도면을 보고 있어도 자꾸 그 사진이 떠올랐어요. 아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과 다른 남자와 제주도에 있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현우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평소라면 아내가 해준 저녁을 기대하며 집으로 향했을 텐데, 이제는 서연의 얼굴을 마주보기가 두려웠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서연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일찍 왔네. 오늘 일찍 끝났어. 응, 저녁 뭐 해? 닭볶음탕 해봤어, 어째? 현우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현우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지난주 교육은 어땠어? 재미있었어? 서연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응, 유익했어. 새로운 마케팅 트렌드에 대해 많이 배웠지. 현우는 더 깊이 파고들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성급하게 추궁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대신 차분히 증거를 수집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 먼저 잠자리에 들고 난 후 현우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석이 보낸 사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시간과 장소를 확인해 보니 분명히 서연이 교육에 참석했다고 한 그 주말이었습니다. 현우는 그날부터 아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진실을 밝혀낼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민석의 사진을 본 이후 현우는 아내의 행동 하나하나를 예민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서연의 태도에서 미묘한 변화들이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현우가 집에 들어오면 반갑게 맞이하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제잘제잘 이야기하던 서연이었는데 요즘에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잠자리에서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띄었어요. 결혼 초기만 해도 서로에 대한 애정 표현을 자주 했던 부부였는데 최근 들어 서연은 자꾸 피곤하다며 현우의 스킨십을 피했습니다. 현우가 다가가려고 하면 먼저 등을 돌리고 잠든 척했죠. 어느 목요일 밤 현우는 용기를 내어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요즘 좀 멀어진 것 같지 않아? 예전처럼 대화도 별로 안 하고. 서연은 스마트폰을 보다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어요. 피곤해서 그래.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오해하지 마. 현우는 그 말에 더욱 의심이 들었습니다. 정말 일 때문에 피곤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서연의 그 피곤함이 혹시 기훈과의 만남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주말이 되면서 현우는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어요. 서연이 마트에 간 사이 집 안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서연의 차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죠. 다행히 비밀번호는 서연의 생일로 설정되어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며칠 전 영상에서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서연이 혼자 운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조수석 쪽에서 남자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서연의 목소리도
평소보다 훨씬 밝고 즐거워 보였습니다. 아, 그거 정말 웃기다. 너 때문에 배 아파 죽겠어. 현우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내가 자신에게는 보여주지 않는 그런 밝은 모습을 다른 남자 앞에서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어요. 이어서 현우는 신용카드 명세서를 확인해 봤습니다. 온라인 뱅킹에 접속해서 지난 몇 달간의 카드 사용 내역을 자세히 살펴봤죠. 그런데 의심스러운 지출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모나크 12만 원, 제주 시사이드 모텔 8만 원, 부산 해운대 호텔 15만 원. 이런 숙박업소 결제 내역들이 서연이 출장이나 교육을 간다고 했던 날짜들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더욱 놀라운 건 같은 날짜에 남성용 의류나 액세서리를 구입한 내역도 함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우는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속이고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정말로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였어요. 그 모든 증거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 샤워하는 동안 현우는 아내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려 했지만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예전에는 현우도 알고 있던 비밀번호였는데 언제부터인가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의심스러운 행동 중 하나였죠. 현우는 내가 잠자리를 거절당하는 이유가 그 인간 때문이었구나 하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동시에 배신감과 허탈감이 밀려왔어요. 2년간 쌓아온 신뢰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더 지켜본 결과 서연의 행동 패턴이 더욱 명확해졌어요. 휴대폰을 볼 때마다 미소를 짓는다든지, 갑자기 화장에 신경을 더 쓴다든지 하는 변화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회사에서 늦는다고 연락할 때의 목소리 톤이 예전과 달랐어요. 현우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서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결심했죠. 현우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체계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난 6개월간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꼼꼼히 출력해서 달력과 대조해 봤어요. 서연이 출장이나 교육을 간다고 했던 날짜들을 모두 표시하고 그 날짜에 해당하는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서연이 교육을 간다고 했던 지난 3월 15일에는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에서 17만 원이 결제되어 있었고 4월 22일 제주도 교육 때는 제주시내 모텔에서 9만 원이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같은 날짜에 남성용 속옷이나 향수, 면도기 등을 구입한 내역도 함께 발견된다는 것이었어요. 현우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를 위해 이런 물건들을 사주고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결혼 2년 동안 자신에게도 이런 선물을 자주 해주지 않던 서연이었는데 기훈에게는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아팠습니다. 이번에는 서연의 차 블랙박스를 더 자세히 조사해 봤어요. 삭제된 파일들도 복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친구에게 빌려서 사용했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작업 끝에 지난 2달간 삭제되었던 영상들을 일부 복원할 수 있었죠. 복원된 영상 중에서 현우는 결정적인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서연이 세미나에 간다고 했던 날의 영상이었어요. 영상 속에서 기훈이 조수석에 타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신호등에서 멈췄을 때 기훈이 서연의 손을 잡는 장면까지 나왔어요. 자기야, 오늘 정말 행복해. 이런 시간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어. 기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대답도 이어졌죠. 나도 그래. 당신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게 달라 보여. 현우는 이어폰을 빼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아내의 그런 다정한 목소리를 들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최근 몇 달 동안 서연은 현우에게 이렇게 감정이 담긴 말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장면이었어요. 차가 어느 모텔 주차장에 도착하는 모습이 나왔고, 서연과 기훈이 손을 잡고 모텔로 들어가는 뒷모습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현우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휴대폰으로 그날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보니 역시 같은 모텔에서 결제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죠. 서연이 교육이나 출장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기훈과 만나서 호텔이나 모텔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현우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죠. 이제까지 자신이 얼마나 바보같이 속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서연이 피곤하다며 잠자리를 거절했던 이유도 이해가 되었어요. 다른 남자와의 만남으로 지쳐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현우에게는 시큰둥하면서 기훈에게는 그렇게 다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우는 증거들을 모두 따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파일들과 카드 사용 내역들을 하나하나 캡처해서 정리했어요. 민석이 보내준 제주도 카페 사진도 함께 보관했습니다. 이제 현우는 확신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것을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당장 추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더 결정적인 증거를 모을 것인지 고민이 되었죠. 그날 밤 서연이 평소와 다름없이 집에 들어왔을 때 현우는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바라보는 현우의 눈빛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현우는 모든 증거를 수집한 후 며칠 더 기다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연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혹시 아내가 먼저 솔직하게 털어놓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죠.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서연이 또다시 주말 교육이 있다며 짐을 싸기 시작했을 때 현우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런 거짓말을 듣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서연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서연은 캐리어를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시간이 없는데 교육 늦으면 안 돼. 현우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제주도 여행 잘 다녀왔어. 교육은 어땠고? 서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교육 갔다고 했잖아. 현우는 미리 준비해둔 민석의 사진을 서연 앞에 내밀었습니다. 제주도 애월 카페에서 기훈과 함께 찍힌 그 사진이었어요. 그럼 이건 뭐야? 교육장이 제주도 카페였나? 서연은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이건 그냥 우연히 만난 거야. 교육 끝나고 잠깐 커피 마신 것뿐이야. 현우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에서 복원한 음성 파일을 재생했어요. 서연과 기훈이 다정하게 대화하는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기야, 오늘 정말 행복해. 이런 시간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어. 나도 그래. 당신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게 달라 보여. 서연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주저앉았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현우야, 이건. 현우는 서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현우는 신용카드 명세서를 꺼내 서연 앞에 던졌어요. 형광펜으로 표시된 호텔과 모텔 결제 내역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호텔 모나크 제주 시사이드 모텔 부산 해운대 호텔, 이게 다 뭐야? 교육비인가? 그리고 남성용 속옷이랑 향수는 누구 걸까? 서연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실수였어. 한 번만 봐줘.
현우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실수 한두 번이면 실수지 몇십 번을 만나고 제주도까지 가놓고 그게 실수냐. 서연은 계속해서 울며 매달렸어요. 기훈이가 먼저 다가왔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정말 한 번만 용서해줘.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럼 나한테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도 어쩔 수 없었던 거야. 교육 간다고 하고. 다른 남자랑 호텔 가는 것도. 서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고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현우가 얼마나 치밀하게 조사했는지도 깨달았죠. 현우는 서연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2년 동안 나는 내가 성실하게 일하고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어. 출장이나 교육 간다고 할 때마다 응원해주고 격려해줬지. 그런데 내가 한 일이 이거야. 서연은 바닥에 엎드려 울기만 했어요. 현우의 실망과 분노가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바보였을까? 내가 피곤하다며 잠자리 거절할 때 다른 남자 때문이라는 걸 왜 몰랐을까? 현우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이어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서연아, 우리 이혼하자. 그리고 기훈한테도 상간소송 걸 거야. 서연은 더욱 큰 소리로 울부짖었지만 현우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이혼 선언을 한 다음 날 토요일 오전 서연은 친정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상황을 대략적으로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제대로 전하지 못했어요. 단지 현우와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만 말했죠. 현우는 서연보다 먼저 장인어른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드렸어요. 장인어른, 오늘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와주셨으면 합니다. 장모님과 함께요. 서연이 문제로 꼭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장인어른은 현우의 심각한 톤을 듣고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오후 2시쯤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집에 도착했어요. 거실에는 현우가 미리 준비해둔 증거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민석이 찍은 제주도 사진 블랙박스 음성 파일, 신용카드 명세서 등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서연은 소파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어제부터 계속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평소 화목했던 부부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특히 서연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먼저 앉으세요. 현우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린 후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불러드린 이유는 서연이 때문입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직접 들으셔야 할 일이 생겼어요. 장모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서연아, 왜 그러고 있어? 어제 전화할 때도 울면서 이상하더라. 현우는 천천히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서연이 지난 몇 달간 교육이나 출장이라는 핑계로 다른 남자와 만나왔다는 사실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증거를 보여드렸죠. 먼저 이 사진을 보세요. 현우는 제주도 카페에서 찍힌 사진을 장인어른께 건네드렸습니다. 서연이가 교육 간다고 했던 그 주말에 제주도에서 회사 동기 기훈이라는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입니다. 장인어른은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장모님도 옆에서 사진을 보고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게 뭐야, 서연아, 이게 정말 너야. 서연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어요. 현우는 이어서 블랙박스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서연과 기훈이 다정하게 대화하는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죠. 자기야, 오늘 정말 행복해. 나도 그래, 당신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게 달라 보여.
장모님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의 딸이 다른 남자를 자기야라고 부르는 걸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인어른도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리고 이건 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현우는 형광펜으로 표시된 신용카드 명세서를 보여드렸습니다. 호텔과 모텔에서 결제된 기록들이에요. 서연이가 교육이나 출장 간다고 했던 날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장인어른은 서류를 보더니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아, 이게 정말이야. 정말 이런 짓을 했어. 서연은 바닥을 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장모님은 완전히 멘붕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키운 딸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아니야, 우리 서연이가 그럴 리 없어. 뭔가 오해가 있는 거야. 하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장인어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사람 할 짓이야. 현우가 내게 뭘 잘못했다고 이런 배신을 하냐. 서연은 더욱 작아져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창피를 당하는 게 죽을 만큼 부끄러웠어요. 현우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장인어른, 저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간소송도 진행할 겁니다. 장모님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현우야, 그래도 한 번만 용서해 줄 수는 없을까? 서연이도 정말 후회하고 있어.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모님, 저도 처음에는 용서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저를 속이고 거짓말해왔어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장인어른도 결국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나 확실했고 서연의 잘못이 명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우야, 미안하다. 내가 딸을 잘못 키웠나 보다. 내가 이런 상처를 받게 해서 정말 죄송해. 현우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 잘못은 서연이에게 있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자책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날 오후 서연의 부모님은 무거운 마음으로 집을 떠났습니다. 자신들의 딸이 저지른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서연의 부모님이 돌아간 다음 주 월요일, 현우는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이혼 소송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서연과 기훈이 회사 출장비를 이용해서 불륜을 저질렀다면 이는 회사 자산을 남용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현우는 밤늦게까지 제보 메일을 작성했어요. 감정적으로 쓰기보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차분하게 정리했습니다. 서연의 회사 인사팀과 감사팀, 그리고 기훈이 속한 부서장에게 동시에 메일을 발송할 계획이었죠. 제목은 간단 명료하게 사내 불륜 및 회사 자산 남용 신고라고 적었습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첨부했어요. 제주도 카페에서 찍힌 사진과 함께 출장 신청서와 카드 결제 내역을 대조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마케팅팀 서연 씨와 영업팀 기훈 씨가 업무상 출장이라고 신청한 날짜에 실제로는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첨부한 자료를 보시면 출장비로 호텔을 예약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우는 메일 작성을 마치고 발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회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지켜볼 차례였어요. 화요일 오전 서연이 급하게 집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현우야, 회사에서 나를 부르고 있어. 감사팀에서 조사를 한다는데 설마 내가. 현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 내가 신고했어. 회사 돈으로 불륜했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지. 서연은 울먹이며 매달렸어요. 제발 회사까지는 말아줘. 내가 다 잃게 될 거야. 현우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야. 그날부터 서연의 회사에서는 내부 감찰이 시작되었어요.
감사팀에서 지난 1년간의 출장 기록과 카드 사용 내역을 전부 조사했습니다. 현우가 제공한 증거들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명확해서 조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죠. 기훈도 감사팀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부인하려 했지만 블랙박스 음성 파일과 사진 증거 앞에서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회사 내부에서는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마케팅팀의 서연과 영업팀의 기훈이 불륜 관계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동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어요. 특히 두 사람이 회사 돈으로 호텔에서 만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목요일에 회사에서 공식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졌어요. 서연과 기훈 모두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회사에서 사용한 개인 비용을 모두 변제하라는 명령도 함께 나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치명적인 것은 회사 내에서의 신뢰 실추였어요. 서연은 동료들의 시선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회의 시간에도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되었어요. 예전에는 인정받는 직원이었지만 이제는 회사의 골칫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기훈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영업팀에서는 팀원들이 노골적으로 불편해했고 거래처에서도 소문을 듣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영업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죠. 결국 서연과 기훈은 다음 주에 자진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더 이상 회사에 다닐 수 없는 분위기가 되어버렸거든요. 인사팀에서는 형식적으로 만류했지만 사실상 권고사직이나 다름없었어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동종업계에까지 소문이 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화장품 업계는 생각보다 좁은 바닥이어서 이런 스캔들은 금세 알려지게 마련이었어요. 서연이 이직을 알아보려고 해도 어디서든 이미 소문을 들었다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기훈도 마찬가지였어요. 영업직으로 이직하려고 했지만 전 직장에서의 문제가 알려지면서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불륜은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받아들여졌고 이는 업무상 신뢰도와 직결되는 문제였거든요. 현우는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속 시원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망가져가는 것을 보며 씁쓸함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서연과 기훈이 자초한 일이었어요. 불륜의 대가가 이렇게 혹독할 줄은 몰랐겠지만 선택한 것은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현우는 이제 자신의 새로운 시작에만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현우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과 함께 살았던 아파트에서 나와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기로 결심했어요. 그 집에는 너무 많은 추억과 상처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법원에서는 현우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어요. 서연의 불륜이 명확한 증거로 입증되어서 이혼 사유가 인정되었고 상간 소송에서도 현우가 승소했습니다. 기훈은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죠. 물론 돈으로는 현우가 받은 정신적 상처를 보상할 수 없었지만 최소한의 책임은 지게 만들 수 있었어요. 3개월 후 현우는 강남구의 새 오피스텔로 이사를 마쳤습니다. 혼자 살기에 적당한 크기였고 회사와도 가까워서 출퇴근이 편했어요. 이사하는 날 민석이 도와주러 왔는데 짐을 옮기면서 현우가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민석아 정말 고마워. 그때 내가 제주도에서 그 사진 안 보냈으면 아직도 모르고 살았을 거야. 민석은 어깨를 두드리며 대답했어요. 친구 사이에 무슨 그런 말을 해. 오히려 내가 그런 사진을 보내서 미안했어. 하지만 모르고 사는 것보다는 알고 사는 게 나았을 거야.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진실을 알게 된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계속 속고 살았다면
더 큰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르거든요. 새 집에서의 첫날 밤 현우는 홀로 앉아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어요. 분노와 절망. 그리고 배신감으로 가득했던 시간들이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물론 아직도 가끔씩 허무함이 밀려왔지만 예전처럼 견딜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현우는 스마트폰을 꺼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글을 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믿음이 무너진 순간 사람도 끝이더라. 고통스럽지만 덕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다.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는 걸 배웠다. 댓글에는 친구들과 동료들의 응원 메시지가 달렸어요. 모두들 현우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힘내라는 격려를 보내주었습니다. 그 후 몇 주가 지나면서 현우는 점차 일상을 되찾아갔어요. 회사에서는 업무에 더욱 집중했고, 주말에는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취미 생활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헬스장에도 꾸준히 다니기 시작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현우는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선선한 가을 바람을 맞으며 페달을 밟는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렇게 홀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석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야, 현우야, 뭐해? 오늘 저녁에 대학 동기들 모임 있는데 나올래? 현우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나갈게. 오랜만에 사람들도 만나고 싶어. 그날 저녁 동기 모임에서 현우는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물론 누군가는 이혼 이야기를 꺼냈지만 현우는 담담하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 일로 인해 위축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현우는 생각했습니다. 서연과의 결혼 생활이 실패로 끝났지만 그것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망친 것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오히려 이 경험을 통해 사람을 보는 눈도 생겼고 자신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현우는 앞으로의 계획도 세우기 시작했어요. 우선은 일에 더욱 매진해서 승진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가 되면 새로운 인연도 만나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생각이었습니다. 서연과 기훈의 근황도 가끔씩 들려왔어요. 둘 다 이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현우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특별한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이미 자신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존재들이었거든요.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도 점차 안정되어 갔습니다. 혼자 사는 공간을 자신만의 취향으로 꾸며나가는 재미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거짓말이나 배신에 대한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현우는 이제 새로운 시작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과거의 상처는 아물어가고 있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었습니다.